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땅을 버렸습니다. 정확히 200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피아노 하나만 지켰습니다. 그 피아노 안에서 그는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그 피아노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피아노를 불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타는 걸 지켜봤죠. 제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올해 73. 한때는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레미를 가르쳤죠. 지금은 시골 마을 한 구석, 작은 수리점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망치질이나 하고 못질이나 하면서요. 이웃들은 저를 고집센 노인이라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제가 까다롭고 융통성 없다는 거.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겐 지켜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거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있죠. 검게 칠해진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건반은 누렇게 변색됐고 페달은 녹슬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먼지를 닦습니다. 한음 한음. 정성스럽게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를 치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 매달리냐고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왜 이러고 있나? 왜 떠나보내지 못하나?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이건 습관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누구와의 약속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피아노가 왜 제 삶의 전부였는지, 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는지. 창밖으로 마을 풍경이 보입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죠.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 같은 노인들 뿐이에요. 마을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남겨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감촉만 느낄 뿐이죠. 차갑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이 피아노는 오래전부터 차가웠습니다. 따뜻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이 건반 위로 흐르던 그 손길을, 그 손이 만들어내던 아름다운 선율을. 저는 한숨을 쉽니다. 긴 한숨이에요. 그리고 다시 천을 집어들어 피아노를 닦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입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멈춰버린 삶.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요. 저녁이 되면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도 피아노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떠날 수 없는 존재처럼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노인과 피아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이기도 하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피아노를 불태웠는지, 아니, 왜 불타도록 내버려뒀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을.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늘 같은 리듬입니다.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익숙해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반을 누릅니다. 도, 맑은 소리가 울립니다. 다음은 레, 그 다음은 미. 하나씩 천천히요. 이건 조율이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지, 아직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 피아노는 은희의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요. 은희는 25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죠. 은희는 피아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은희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은희가 피아노를 칠 때면 집 안가득 음악이 흘렀어요.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은희의 손끝에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책을 읽었죠. 하지만 사실 글자는 안 읽혔습니다. 은희의 연주에 집중하느라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요. 은희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 때문이었어요.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마지막 1년은 특히 힘들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났어요. 저를 남겨두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피아노를 제대로 쳐본 적이 없습니다. 칠 수가 없었어요. 누르면 은희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닫기만 합니다. 매일이요. 아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울이라고 했나요?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몇 년째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가끔 합니다. 명절 때, 생일 때, 잘 지내냐고 묻습니다.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하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쓸쓸하더군요. 라디오를 틉니다. 아침 방송이 나옵니다. 일기예보, 교통정보, 뉴스. 저는 그걸 들으며 음을 맞춥니다. 습관적으로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떠돕니다.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위치만 확인할 뿐이죠. 제 손끝에는 아직도 무대의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연주를 했었거든요. 학교 행사 때 작은 공연장에서 학생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은희는 객석 맨 앞에 앉아 웃었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날들이 꿈만 같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요. 시간은 참 빠릅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저는 수리점 문을 엽니다. 이웃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 문짝이 삐걱거린다. 시계가 멈췄다. 저는 묵묵히 고쳐드립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죠. 사람들은 저를 무뚝뚝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가끔 계란 하나 삶아 먹습니다. 은희가 해주던 음식들이 그립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은희는 요리를 잘했어요. 저는 먹기만 했죠. 이제는 혼자 해먹어야 합니다. 맛은 없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앉아서 바라봅니다. 그냥요. 생각에 잠깁니다. 은희에 대해, 아들에 대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후회도 많이 합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슬픕니다. 왜 슬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슬픕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끕니다. 어둠이 집안을 채웁니다.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아플 정도예요. 저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이 그렇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은희가 나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죠. 은희는 저를 보고 웃습니다. 손짓합니다. 저도 앉으라고요. 저는 다가갑니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은희가 멀어집니다. 점점 더요. 저는 소리칩니다. 은희야, 가지마.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새벽입니다. 다시 5시예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매일이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를 짓는다더라. 시에서 돈을 댄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마을에 무슨 문화센터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도 없는데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회관 자리를 허문다더라. 그 일대를 다 밀어버린다더라. 저는 그제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일대라면 제 집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연 어르신이시죠? 저는 대꾸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계속 말했어요.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댁이 부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 그 안에 제 집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 전체를 재개발합니다. 새로운 문화센터를 짓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예정이에요. 물론 보상은 제대로 해드립니다. 남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상금 명세서였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죠. 이 정도면 다른 곳에 집을 구하시고도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노후 준비도 하실 수 있고요. 남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저는 이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어르신, 보상금이 작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협상은 가능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신데요? 저는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저 피아노입니다. 저건 움직일 수 없어요. 남자는 피아노를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피아노요. 그냥 이사업체 부르면 옮길 수 있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저 피아노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공익사업입니다.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개인의 사정만 봐드릴 순 없습니다.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남자는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 피아노는 은희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은희가 돌아가기 며칠 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네. 저 피아노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절대 치우지 마세요. 왜 그런 소리를? 약속해요. 은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소. 약속하겠소.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후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20년 동안요. 이제 와서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피아노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은희야, 나 어떻게 하면 좋겠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돈도 준다고 하고요. 하지만 나는 못 가겠소. 당신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는 못했어요. 20년 동안 그랬듯이요. 그냥 얹어만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피아노를 지키겠다고, 은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공무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저는 이 집을 비우지 않을 겁니다. 어떤 보상금을 주셔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잘한 거겠죠, 은희. 일주일 후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들어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이 모양이네요. 뭐가? 집도 낡고 피아노도 그대로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시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이사를 거부하신다고요. 그래서 왔나? 설득하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다. 왜 이러세요? 보상금도 괜찮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새로 시작할 게 뭐가 있나?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이런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새 아파트로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난 여기가 편하다. 그게 피아노 때문이에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피아노 때문이다. 아들은 피아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뭐라고? 낡은 피아노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팔아버리든 기증하든 처리하고 이사 가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 그건 내 엄마의 피아노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편히 사시는 걸요. 넌 모른다. 뭐려? 내 엄마와 나 사이의 약속을. 무슨 약속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요. 이제 놓아드려야죠. 놓아드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지키는 거다.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만할게요. 하지만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몰랐으니까요. 은희가 남긴 진짜 이유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내려가겠다고요. 저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죠. 결국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것만 보세요. 뭔가 보상금 명세서요.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모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제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관심 없다. 왜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왔나? 돈 때문에.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난 감당한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물러서라. 아들은 책상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 저 편을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내 엄마를 들먹이지 마라. 넌 몰라. 내 엄마가 뭘 원했는지, 왜 이 피아노를 남겼는지. 그럼 말해보세요. 제가 뭘 몰라요. 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아들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앵글처럼 시선이 내려갔어요. 피아노 다리 밑, 그곳에 작은 금속 자물쇠가 보였습니다. 늘 거기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은희가 달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여보, 이거 좀 달아주세요. 뭐요, 이게? 그냥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은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은희가 뭘 숨겨놓았는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열쇠는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은희가 가져갔을 겁니다. 저 세상으로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서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은희는 이걸 잠가 놓았을까? 그리고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물쇠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일은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피아노를 지킬 겁니다. 은희와의 약속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날 아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짓이요?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뭘 한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뭐라고?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명의로요. 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아버지가 새 삶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공무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아드님이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하셨고요.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주십시오. 안 됩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손 떼. 제발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나이든 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아들과 공무원이 저를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은 허공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크레인의 삽이 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벽이 무너졌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다시 한번 삽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거실 쪽이었어요. 피아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벽이 무너지면서 피아노가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기울었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막았지만 뿌리쳤어요. 피아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손으로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건반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아노 다리 밑에 있던 자물쇠였습니다. 떨어지면서 깨진 거였죠. 그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어요. 표지가 보였습니다. 거기엔 은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내 마지막 곡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어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악보가 보였습니다. 은희의 필체로 그려진 오선지, 음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편지가 있었어요. 여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당신보다 먼저 떠나서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으니까요. 이 곡은 제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이에요. 당신을 위한 곡이죠.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완성해 주길 바라요. 당신이 이 곡을 연주해 주길 바라요. 제가 곁에 없어도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이 피아노 안에, 이 음악 안에요. 사랑해요, 여보. 은희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또 다른 서류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이었죠. 은희가 아팠던 시기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피아노 구매 내역서가 나왔어요. 날짜는 그보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은희가 병원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희는 왜 피아노를 샀을까요? 치료비가 필요한 시기였는데요. 그 다음 장을 넘기자 답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었어요. 은희 명의의 예금 해지 내역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해지한 거였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산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은희? 치료를 받았어야죠. 왜 피아노를 샀어요? 마지막 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어요. 여보, 이 피아노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제 치료비로 쓰려던 돈이었지만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 못 산다는 걸요. 의사가 말해줬어요. 길어야 1년이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남은 시간을 치료실에서 보내기보다는요. 당신을 위해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당신은 저 때문에 음악을 그만뒀잖아요. 저를 돌보느라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이 피아노로요. 제가 남긴 마지막 곡으로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치료를 포기한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요. 은희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저를 위해 피아노를 남겼다는 걸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피아노를 지키기만 했어요.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진짜 뜻을 몰랐던 거죠. 은희는 제가 다시 음악을 하길 바랐던 겁니다. 피아노를 박물관처럼 보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공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펼쳤어요. 은희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아직 제목이 없었죠. 저는 쓰러진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부서져 있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 저는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공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피아노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고칠 겁니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쓰러진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건반은 여러 개 떨어져 나갔고요. 혀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페달도 부러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수리도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만지는 피아노였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현들은 녹슬어 있었고요. 해머는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격은 튼튼했어요.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작업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먼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 다음 현을 교체했습니다. 새 현을 주문해서 달았어요. 건반도 다시 끼웠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들을 찾아서요. 페달은 용접해서 고쳤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천천히 해냈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지켜봤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착했지. 누구보다도요. 그리고요. 음악을 사랑했어. 나보다 더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조금이지만요.
엄마가 피아노 치시던 모습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는 천재였어. 손끝에서 마법이 나왔지. 아들도 웃었어요. 아버지도 음악을 하셨잖아요. 옛날 얘기다.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악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야지. 이제는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피아노는 거의 복원됐어요. 마지막으로 조율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율사를 불렀어요. 노인이 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죠. 오래된 피아노군요. 네. 20년 됐습니다. 조율사는 건반을 눌러봤어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괜찮습니다. 조율사는 몇 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하나하나 음을 맞춰갔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쳐보시겠습니까?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건반 위에 올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도,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음을 눌렀습니다. 레, 그 다음은 미, 음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율이 만들어졌어요. 은희의 곡이었습니다. 악보를 보며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서투르고 더뎠어요. 20년 동안 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쳤어요. 은희가 남긴 멜로디를요. 곡은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은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한 사랑이요. 마지막 음을 쳤습니다. 여운이 남았어요. 저는 건반에 손을 얹은 채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뭘 원했는지요. 당신은 제가 다시 살아가길 바랐던 거죠. 음악과 함께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걸요. 놓아주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보내는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는 거였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을 공간이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은희에게. 이제 이 곡은 완성됐습니다. 당신이 시작하고 제가 끝낸 곡이에요. 우리 둘의 곡이죠. 저는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석 달 후 문화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았어요.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문화센터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로비가 보였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친 피아노였어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누구 거였대요? 이 마을에 살던 분이래요. 기증하셨다는데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피아노를 만졌어요. 반들반들하게 광이 났습니다. 건반도 깨끗했어요.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희야 보이니? 우리 피아노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피아노를 칠 거예요. 당신의 음악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도연 선생님이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기증해 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요.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을 주민들, 공무원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피아노를 기증해 주신 이도연 선생님의 연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무대였으니까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석을 봤어요. 아들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었죠.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들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제 아내가 남긴 곡입니다. 제목은 은희에게예요. 아내를 위한, 그리고 아내가 남긴 곡이죠. 처음 연주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희의 멜로디가요. 저는 악보를 보며 쳤습니다. 하지만 중간부터는 악보를 보지 않았어요. 외워져 있었거든요. 수백 번 연습했으니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음들이 이어졌어요.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집중했어요. 감정을 담아쳤습니다. 사랑을, 그리움을, 감사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템포를 늦췄어요. 한음 한음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을 쳤습니다. 여운이 홀을 채웠어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죠. 그러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관객석을 봤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엄마의 노래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의 노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노래지.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안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다. 내가 고맙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정말로 아는 거였습니다. 개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도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한 번 더 치고 가시겠어요? 저만 계신 곳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불을 다 껐어요. 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만 홀에 남았죠.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를 비췄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건반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는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곡을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평온했습니다. 음악이 홀을 채웠습니다. 저 혼자만 듣는 음악이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벽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바람이 악보를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저는 연주를 멈췄어요. 악보를 봤습니다. 마지막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곡이 아닌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은희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곡을 완성했을 때 저는 다시 살아있을 거예요. 음악 속에서요. 당신의 손끝에서요. 그리고 이 피아노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요.
저는 죽지 않아요. 당신이 기억하는 한, 당신이 연주하는 한,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영원히요. 저는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은희. 당신은 살아있어요. 지금도요. 저는 악보를 덮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닫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우리 노래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네요. 시작인가 봐요. 새로운 시작이요. 저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왔어요. 홀을 빠져나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피아노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제 그 피아노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것이었죠. 은희가 원했던 것처럼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공기가 맑았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해가 곧 뜰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새로 얻은 집이었죠.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는요. 피아노가 없어도 은희는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마음속에, 기억 속에요. 그리고 음악 속에요. 걸으며 저는 흥얼거렸습니다. 은희의 곡을요. 멜로디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외워져 있었거든요. 가슴에 새겨져 있었죠. 길을 걷는 동안 계속 불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은희, 우리 잘 살았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요. 음악이라는 선물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조금 멀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갈 생각이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요. 길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까? 음악을 계속할 거예요. 은희가 원했던 것처럼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다시요. 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은희가 제게 알려준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 문화센터에 가서 연주할 겁니다. 은희의 피아노로요. 사람들과 음악을 나눌 거예요. 은희의 곡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은희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죠.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사는 사람이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지도 않았죠. 은희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은희의 곡을요.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그 음악 속에서 은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은희는 정말로 살아있다는 걸요. 제 안에서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 안에서요. 영원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에 대해서요. 음악이라는, 사랑이라는 선물이요. 저는 이제 그걸 세상과 나눌 겁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순간에, 이 공기에, 이 햇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에게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은희에게요.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은희와 함께하는 하루였으니까요. 비록 곁에 없어도요.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말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한 대와 사랑, 그리고 기억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그날 피아노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함께요. 은희 덕분에요. 마지막으로 남긴 그 곡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요. 에필로그. 문화센터는 그해 겨울 완공되었습니다. 그곳 한쪽에는 이도현 음악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복원된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은희의 악보와 함께요. 가끔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칩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전해주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걸요. 피아노는 더 이상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 속엔 여전히 은희와 저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붙잡는 게 아니라 다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마지막 피아노이자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